예, 경남 김해시가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현재 저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죠. 그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3월 달까지 그 김해공항의 이착륙, 주로 이제 이륙하는 항적, 항공기 항적이고요. 오른쪽은 10월 기준,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이륙한 항적 기준입니다. 현재 지금 김해공항의 소음의 문제가 대단히 지금 심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원해주는 가구 수가 728가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저 그림의 상단, 아주 그 김해시의 구도심 또는 신도심의 인구가 양쪽 한 9만 5천, 그리고 왼쪽 한 8만 5천, 17만 정도 되는 그 상공으로 현재 지금 항적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높이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소음 피해가 너무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현재 김해공항 수용 능력만 가지고도 연간 15만 2천 회.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런 소음 피해가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난 5월 이후에 공군에서 관제 방향을 약 5도 북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틀어서 하는 바람에 더 시내 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운항이 되는 횟수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항로가 대역이 있을 건데요. 왜 저렇게 편차가 심하게 되는지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 착륙 지점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일직선으로. 근데 이륙하고 있는 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틀다 보니까 소음이 더 심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데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이 되면 약 29만 6천 회, 거의 30만 회로 이제 이착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ADPIS 용역 결과가 보면은 불과 현재 782가구에서 불과 88가구가 추가된 870가구 정도 되는 소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수 529명을 6명으로 나눈, 6명을 한 가구로 봐서 88가구를 추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차이가 나는 것은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는 김해 시내 전체 소음 피해 인구가 만약에 공항을 확장을 해서 V자형으로 활주를 하게 되면 8만 6천 명의 소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용역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 ADPI 파리공항공사공단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어떤 용역 결과와 정부, 물론 광역단체 기관입니다만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기본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신공항이 동남권의 신공항이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동남권의 허브공항으로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영남권에 있는 화물 수송까지도 가능한 그런 공항의 명실공히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용역 결과를 보면은 김해공항을 제외한 35개 임의의 지점을 대상으로 신공항을 입지 조건을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개 우수 지역이 바로 밀양과 가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6월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와서는 달리 35개 지역에 김해현 공항을 어찌 보면은 끼워 넣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김해 확장으로 결론을 냈죠. 그 결과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ADPI에서 각 공항 입지 조건을 판단하는 요소를 볼 때 역대 판단한 그 요소와는 다릅니다. 작년에 판단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법적 정치적 난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정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바로 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지금 와서 보면 의심이 돼요.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확장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더군다나 활주로를 V자형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 결과가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소음의 피해 더해서 V자형으로 공항이 되면은 이제 과연 경남 동북권, 양산, 김해, 거제 이 지역에 대한 소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항의 입지 조건이 소음 대책도 필요하고 24시간 운영이 돼줘야 되고요. 화물 수송도 가능하고 2000 목표년도 2040년도에 3,800만 명의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대구에서 발표된 용역 결과에서 보면은 일부만 보시죠. 보면은 현재의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하게 되면 3,800만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 광역자치단체의 그 합의가 기속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그러한 당초의 원래 목적과 다른 형태의 공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벌써 안 된다. 백지화 투쟁까지 지금 시민들이 갈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좀 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항 문제, 영남권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작년에 지난 정부가 발표했었던 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라든가 많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만큼 여기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고 이 문제를 연구한 경남발전연구소 네,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